네, 지금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팽팽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된 관세도 수출 통제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패권 전쟁 또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일종의 경고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방금 네. 중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따끈따끈하죠. 예, 그 따끈따끈한 중국을 다녀오는 그 체감, 그 현장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경제든 이슈가 많잖아요. 이게 외신 보도나 또 우리 인터넷상에 보는 것과 또 현장을 봐야지만 특히 중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직접 보기 위해서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 뭐 딥시크 분위기, 다음 특히 최근에 뭐 한알령 분위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중 간의 뭐 이슈도 지금 어떻게 AI 부분에서 중국이 드라이브를 더 걸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이제 양해가 이제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양해를 두고 어떠한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들, 기업분들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더 기대가 됩니다. 시진핑 그 주석이 보니까 지금 빅테크 수장들을 불러서 자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뭐 딥시크의 량원펑도 있었고 또 알리바바, 마윈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사실 그 이야기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조금 네. 의미가 다른 걸 보면 이게 6년 3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제 기업 간담회를 한 거거든요. 네. 했는데 2018년도 할 때는 주로 부동산 기업들이 많았고 이번에 이제 테크 기업이 많다라는 것은 딱 의미가 주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만큼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큰 틀에서 이제 보면 시진핑 주석은 아무래도 독려를 하고 투자를 네. 많이 하라고 이제 유도를 했을 거고, 재밌는 것은 중국 지금 SNS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뭐 화웨이의 순종피 회장의 말이든 비아디의 왕춘푸 회장이든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또 CEO들 이야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화웨이 같은 연정피 회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3, 4년이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결국 첨단 기술 패권에 거의 이제 어느 정도의 더 심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2,000개 반도체 생태계를 더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서 자금률을 한 70% 올리겠다라는 말을 직접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죠. 네. 그게 이름하여 이제 스페어 타이어 계획이라는 건데, 그게 또 이제 지금 중국 내에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비아디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지만 왕춘푸 회장이 전기차 부분에는 확실히 자신 있다. 글로벌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2, 3년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한테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 센서 이 반도체, 웨이얼 반도체라는 기업인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방식으로 M&A를 확대를 해서 예. 키워가겠다. 그러니까 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앞서가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그 분위기가 그랬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네. 것들이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의 네. 많은 기업들이 말 그대로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뭐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어제 키스텝이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여기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기술을 비교했습니다. 네네. 했더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미래 유망 기술들 부문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지른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 R&D 영역에 어떻게 집중을 하고 미래 유망 기술을 더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네네. 고민을 더 심각하게 우리 한국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테크 기업들 총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다 모였는데 한 가지 관심이, 그러면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죠. 마윈이 과연 자리할 것인가. 근데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윈하고 어떤 대화를 했고, 결국 시진핑은 이 테크 기업들과 특히 마윈과 어떤 논의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거든요. 제가 네 가지로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네 가지가 이제 시진핑의 속내는 무엇일까라고 네.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이거를 지금 6년 3개월 만에 한 거 첫 번째 의미는
그만큼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에 봤을 때 첨단 제조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견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자를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지금 마윈 아까 말씀하셨는데 끝나자마자 알리바바가 뭐 지금 200조 원을 220조를 투자한다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스토리가 다 이야기가 됐다라고 보고 보여지는 갔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윈 회장이 온 부분에서는 그만큼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그럼 알리바바가 한 220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른 기업은 얼마 투자할래? 쉽게 말하면 중국판 스타게이트를 하기 위한 거죠. AI 인프라가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결국 AI 인프라가 많이 있지만 미국의 스타게이트에 맞춰서 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나도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지금 이 중국 GDP 성장 5% 성장을 하는데 1%가 한 250에서 300만 명을 만들어내는데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이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결국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기에 숨은 함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미중간 부분들이죠. 보여준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지금 멘트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죠. 뭐 뱀이 코끼리를 삼기는 방식으로 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차이나 테크에 대한 성장의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결국은 민영 경제입니다. 이번에 테크 기업을 만났지만 전체 타이틀은 민영 기업 간담회입니다. 네.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의 민영 기업 수가 3,500만 개가 넘습니다. 중국 전체 기업의 뭐 한 90%입니다. 네. 중국 세수의 뭐 한 공헌도가 60% 이상이고요. 중국 GDP의 65%가 다 민영 기업에서 나옵니다. 일자리는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영 경제가 살아야지만 되는 거고 혁신과 고용 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민영 기업 간담회 테크 기업들이 온 숨은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날 보면은 그 빅테크 수장들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네. 이거랑 좀 맞물려서 이번에도 이런 좌담회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뭐 AI 패권에서 우리도 지금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거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과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딥시크도 지금 딱 그게 저는 짜여진 작품이라고 예. 보여드리거든요. 예. 취임식은 1월 20일인데 R1이 20일 날 나왔고 그러네요. 그날 오후에 예. 이창 총리가 그 우리가 했던 그 량원핑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을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진 스토리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격돌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중국의 하나의 큰 카드가 바로 히토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바일 것이고 그렇죠. 한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 패권 전쟁을 가지고 뭐 우리는 테슬라 혹은 우리는 뭐 AI 뭐 이렇게 반도체 다 가져갈 것처럼 하지만 히토류 공급 없으면 모든 산업이 그냥 차단되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차,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 모든 생산이 마비가 걸리잖아요. 네. 이 공급을 차단하는 순간. 근데 그 히토류를 완전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이 두려우니까 히토류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도 그렇죠. 협상을 예, 가져가고 맞아요. 이런 움직임인데 이 다음 카드를 제시할 만한 행보 그런 것들도 혹시 교수님 입장에서는 관측이 되십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히토리는 네. 마지막 카드입니다. 네. 마지막 이걸 하나. 카드를 쓰기에는 중국도 리스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광물 자원의 무기화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히토리의 그러니까 광물 자원 중요도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의 광물 자원들은 계속 툭툭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히토리 부분에서는 정말 이제 미중 간에 치열하게 이제 가면서 마지막 카드로서 이제 그러니까 법률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법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해서 이제 무기화를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되어 있다. 네. 미국이 어떠한 카드를 던지면서 거기다 보복 카드를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알죠.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그걸 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셨던 이게 이 광물 자원의 매장이 중요한 게 이걸 생산하고 가공하고 만들어내는 게 중국이 독보적이고 중국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산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걸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고 이 카드는 계속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결국 이 중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라는 압박에 충분한 반격 카드를 보유한 채 기술력 면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자 하는 그런 행보를 네.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미 14%대는 이미 깨지고 9%, 8%, 7% 이제는 5%마저 깨지는 것으로 현재 4%대 중후반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성장률이 주춤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앞에 말씀하셨던 구경제죠. 네. 부동산, 인프라 이런 영역이 너무나 경제가 피폐해지니까 성장 동력을 가져가고자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이 경제를 성장을 견인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게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완을 말씀드리면 네. 이 체질의 개선을 지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성장률 자체가 지금 뭐 중국이 이제 곧 양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여전히 5% 내외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수출이 떨어지는 부분을 결국 내수와 지금 말씀 첨단 산업의 제조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국내 지금 연구기관에서 지금 추월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호주나 미국에서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집시크 출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별로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예견돼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최근에 지금 중국 이 테크 기업들의 진출 지금 국내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나온 이슈는 우리는 전문가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를 앞섰다라는 부분에서의 기사가 지금 이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직시를 하고 지금 빨리 지금 스텝을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하지 않으면 점점점 더 좀 높은 파도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문화나 콘텐츠 쪽으로는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커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도. 네, 그렇죠. 이거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출장에다 큰 목적 예, 중에 예. 하나거든요. 이게 예. 한한령 부분들이 출발은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더냐면 이제 국회의장이 가셨습니다. 의장님이 네네. 가셔가지고 예.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예.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야 이거 뭐 좀 분위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19일 날 중국 정부가 이제 연내에 교육 및 문화 관련된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네. 거기에 문화가 나오는 거죠. 네. 야 이러면 이 한한령 풀리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보는데 저 개인적인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봤을 때의 느낌은 아직까지 모른다. 아 이번에 또 직접 아직까지 모른다. 다녀오시니까. 근데 그 지금 중국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스탠스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지금 관리하려고 합니다. 매우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제 3월에 나올 우리 탄핵의 결과, 아, 거기에 결과에 따라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네.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다음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에이펙 회의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 그림에 따라서 이게 지금 연내에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연내에 발표를 하겠다. 예.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그 우리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시진핑 주석이 그 에이펙 정상회담 오면 네. 제가 볼 때는 예. 한한령의 의미는 이제 풀어지는 것이다. 아. 그게 정확한 분석일 것이고 아마도 현장에서 보는 기업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3월달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딱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예.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예, 또 예. 그게 누가 또 바뀌느냐에 예, 따라서 아마 좀 유동성 있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한령 여부에 대한 네. 중국의 어떤 행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한한령 그 결정에 대한 중국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중국 경제. 네네네. 그러면 이런 뭐 기술주들의 움직임, 주식시장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은 좀 별개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의 이런 침체 국면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거든요. 특히 22년부터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말이죠. 너무 어려웠는데 막대한 유동성을 퍼붓고 금리도 계속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5년 들어서 또 역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조치하고 빅테크 기업들을 앞세워서 신규 투자를 유도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 올해 내수 소비 자체가 좀 회복될 것인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혹시 가늠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칼럼도 지금 올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좀 제가 칼럼을 썼었는데 일단은 이제 양회 때 리창 총리가 발표할 올해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내외로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됐고 그럼 어떤 시기에 만들 것이냐? 작년에 2024년대 중국 경제 성장률 5%는 다행히도 수출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아시아 수출, 남미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트럼프 2.0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수출이 작년만큼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중국 정부가 인식하죠. 결국은 이제 소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가 될 것이냐? 현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힘들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소비를 부양하는 여러 가지 쿠폰을 쓰고 있지만 그거로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비가 예전만큼의 기여도가 지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갈 것이냐? 그럼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여전히 힘들고 이제 부동산은 좀 이제 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소비가 정부로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준다라면 결국 중국 정부가 결국은 투자를 해서 고정자산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 인프라 투자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닦고 뭐 이 철도 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네. 빅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5G 기지국 넣어서 지금 6G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풀 겁니다. 네.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물론 뒷부분 내년 거를 또 당겨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5% 내외는 분명히 만들어낼 것으로는 보다. 근데 여전히 뭐 부동산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 자산인 증시, 중국 증시를 띄워야 되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가장 부분이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지금 성장 국면이 있는 것도 그런 의미고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가 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다. 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5% 성장률은 유지하겠으나 지난 2년 동안에는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수준을 유지시키고자 움직였었는데 이제 2025년은 인프라 산업, 부동산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빅테크 영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5% 성장대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진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코너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중국 양회를 앞두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모셔서 얘기를 좀 네. 들어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또 생방송이라서 못했네.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네. 바로 다음 주인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